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제네시스 G90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MVH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프리미엄, 특히 기왕급 자동차에서 MVH는 성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승차감, 편안한 주행감과 그리고 안락함, 정숙성, 이런 것들은 고급 자동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핵심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NVH,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허시니스. 그러니까 진동을 억제하고 소음을 억제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쾌감을 최대한 줄여줘야 내가 정말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제네시스 G90는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함이란 말이에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S클래스, 7 시리즈, 그리고 렉서스 LS 시리즈 이런 모델들과 비교해서 상품성을 구성을 했을 거고요. 소비자들 중에서는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S클래스는 좀 아니지 않냐, 7 시리즈도 버거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야, 이게 기본 8,900만 원에서 옵션 넣으면 1억 2천까지 가고 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롱베이스 모델,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1억 8천에서 등록까지 다 하면 2억 가까이 되는 모델인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제조사도 겨냥을 해서 만들었을 테고 소비자도 내가 여건상 기함급의 자동차를 국산차를 사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네시스가 수준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 S클래스, 7 시리즈 이런 독일의 정통 세단, A8 같은 이런 모델들과 비교해서 MVH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 어떤 분들이 야, 이게 말이 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VH에 관련해서 제네시스 G90는 지금까지 출시된 2억 내외의 비슷한 S클래스, 7 시리즈, LS 그 이상 급은 제외고요. 그 정도 급에서는 가히 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VH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인 부분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왜 제네시스 G90가 MVH 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만족을 제공해 준다, 완성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부친에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왜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쌀입니다. 쌀과 같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젓가락을 사용하는 섬세하고 매우 손재주가 뛰어난 민족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해서 시설만 잘 갖춰지고 있게 되면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최적의 성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을 지금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 그래요. 자, 한국인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섬세하냐, 이건 뭐 각계각층에서 다 드러나는 부분인데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요, 수입차든 뭐 국산차든 실내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지적이 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수입차 브랜드에서 어드바이저 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센터에서 메케닉을 일을 하셨던 분들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냐면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소음 막 여기서 찌걱찌걱 소리 나고 여기서 막 끽끽 소리 나고 이거 잡아줘. 그런데 이거 한번 조정을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있다 다시 오십니다. 아직도 소음이 나. 주행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는데 나긴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지 참 애매한 소리고 이걸 소음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걸 개선을 해야 이게 품질의 어떤 보증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지 애매한 정도의 소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 이 정도는 그냥 뭐
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야, BMW, 야, 베르세데스 벤츠, 수입차, 말도 안 돼. 빨리 잡아내. 몰딩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뭘 하든지 난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이 소리 잡아내. 이게 가장, 네. 정말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이에요. 품질과 관련해서. 네, 한국인들의 집착, 섬세함, 민감함.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단차 찾아내는 것도 거의 귀신들입니다. 단차, 테슬라 단차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큼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물론 외국에서도 문제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토를 하고 컨텐츠가 막 양산이 되고 이런 정도까지 민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대한민국의 소비자들, 이 한국인들이라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거의 미친 소비자들, 정신 나간 소비자들, 그리고 진짜 제조사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예민하고 섬세하고, 예, 이런 소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 소비자들이 직장에 가면 뭐가 됩니까? 직장인들이 됩니다. 전문인들이 됩니다. 개발자들이 됩니다. 이 개발자들도 미친 개발자들이 많아요. 개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정말 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이걸 수정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못 참아서 결국은 맨날 며칠 뭐 몇 달을 새서 그걸 수정해내고 많은 그런 미친 한국인들이 다 여기에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단차를 잡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MVH 소음을 잡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네, 섬세한 마감을 잡아냈을 때 오는 결과가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개발해내는 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족성이 그래요. 자, 이게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한국인처럼 전자제품, 스마트폰, 네, 뭐 노트북 PC 하나의 흠집 없이 깔끔하게 쓰는 그 비율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오직하면 스크래치 쉴드, 예, PPF 이런 것들이 막 날개도 실집 팔려요.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해다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래 원가는 얼마 안 하거든요. 대량 수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 사다가 꼼꼼하게 보호용 필름이라든지 보호용 강화유리 이런 것들 붙이실 때 보면은요, 예, 그 팁들 공유되어 있는 영상들 많아요. 왜 그런 게 많냐면 먼지 하나, 이 기포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못 참아냅니다. 그러면 어떤 소비자들은 가운데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이드에 기포가 작은 게 2개, 또는 먼지가 2개 들어가 있으면 아주 가차없이 띄워버립니다. 그거 비싼 것들은 한 장이 꽤 되는데, 이거 못 참는 거야. 계속 거기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흠집이 하나 나게 되면은 그거, 예, 못 참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는데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멀쩡하게 외관 번쩍번쩍하게 돌아다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만 긁히거나 심지어 범퍼에 뭐가 상처가 생겨도, 예, 그걸 눈 뜨고 못 보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한국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개발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자들도, 예, 한국인들이거든요. 그거 못 참아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뭐 기술적인 배경이 안 돼서, 또 회사에서 지원이 안 돼서, 자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겨우 흉내만 내는 수준이라고 하는 상황 같으면야 좋은 결과물을 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산차, 예, 어떻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다. 뭐 자금도 풍부하고요.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개발 관련해서, 또 생산 관련해서 거의 최신 기계들을, 예, 도입을 해서 가장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본과 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또 그거를 현실화 제품화할 수 있는 최신 공정의, 예, 기계들,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국인 특유의 예민함과 섬세함,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흠을 참아내기 어려운, 네, 그 깔끔한 결벽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이 가함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MVH 같은 경우에는요, 예민함과 섬세함과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아예 성격 자체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속된 말로, 야, 이런 것까지 잡아, 미친, 이 정도 돼야, 네, 정말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 MVH에는 크게 두 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MVH예요. 하드웨어적인 MVH가 뭐냐면 그냥 싸는 겁니다. 꽁꽁 싸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흡음재로. 고급차일수록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더 넓게, 두껍게 쌀 수가 있죠. 제네시스 G90 하드웨어적으로 꽁꽁 싸져 있는 요 MVH와 관련해서는 S클래스나 7 시리즈, LS 시리즈하고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제조 공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공정, 이런 것들은 거의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재를 뭐 특별하게 어느 브랜드가 사용을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준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MVH에 크게 작용하는 게 이제 서스펜션의 구조입니다.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를 하고 요걸 또 후진동을 일어나지 않으면서 좋은 승차감과 불쾌감 있는 진동, 이런 것들 다 억제해주는 소크소버. 여기 지금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더 유기적으로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죠. 그 다음에 각 링크들에서 발생하는 또 부싱에서, 이런 것들이 다 MVH와 관련해서 잡아내는 소음 패턴들이고, 또 어떤 타이어를 사용했는지, 휠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음을 줄여내고 진동을 줄여내서 그거로 인한 허쉬니스, 불쾌감을 잡아내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거의 지금 평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하고, 뭐 현대라 그래서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거의 백지장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이건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독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에 구동되는 그 소리를 독일 브랜드들은 사운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를 듣기 좋게 튜닝을 해서 요걸 통해서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라고 오디오처럼 튜닝을 해서 요걸 조금 소리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차단하고 최대한 불쾌감이 없도록 소음 자체를 아예 그냥 근원적으로 죽이는 게, 그게 MVH에서 제일 좋은 거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플래그십 모델은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소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자동차에 폭넓게 들어가죠. 현대에서도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회사마다 이렇게 명칭을 좀 달리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노이즈 캔슬링의 특징이 뭐냐면 하드웨어로 흡음재로 소음을 차단하는 거랑 살짝 다른 느낌인데요. 역상 스피커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제 부딪혀서 상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상쇄될 때의 그 현상 때문에 살짝 예민하신 분들은 귀가 약간 좀 먹먹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먹먹하다라는 느낌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살짝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요? 높은데 살짝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변할 때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소리의 파장이 상쇄됨으로써 오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FFT,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인데, 요게 최근에 국산차에서 눈을 팍 뜬, 신봉사처럼 눈을 팍 뜬 부분입니다. 대중차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이는데, FFT가 위협적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에서 흡음재를 꽁꽁 싸맬 경우에 이 소음 차단을 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주행할 때도 소음이 안 나고,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그 외에 뭐 좀 이벤트가 발생하는 도로에서 소음으로 인한 진동, 그리고 또 불쾌감,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또 제조 공정 복잡해지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급 모델 외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식인데, 이 FFT로 주파수를 분석을 해서 각 차대 부분이라든지 면 이런 부분, 또 이음새 부분 이런 데서 뭐 발생하는 소음이 공기처럼 소용돌이 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주파수가 강하게 발생을 하면서 진동과 불쾌감을 주는, 또 소음의 근원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쪽에 패치를 붙이는 이유는 그 부분의 물성, 두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파수를 분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완벽하게 다 없어지진 않지만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런 진원지들, 그런 포인트들에다가 이렇게 패치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이런 소음의 진원지가 되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찾아내서 이런 부분들에 적절한 패치를 하게 되면 전체를 흡음재로 쓰지 않아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NVH, 진동, 그리고 소음, 그걸로 인한 불쾌감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모델들이 최근에 현대기아에서 출시되는 모델들은 흡음재가 넓게 사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둘두둘한 도로라든지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나 파인도로를 지나갈 때 생각보다 왜 이렇게 소음이 크게 안 나지? 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나는 듯하지? 일상적으로 소음은 꽤 많이 들어오는데 정작 소음이 들어와야 되는 도로, 그런 현상에서는 생각보다 소음이 덜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쾌적하지? 이런 느낌을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현재 국산 자동차들이 잘합니다. 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FFT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쉽게 말해서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야, 나는 소음 들린단 말이야, 왜 못 찾아내? 하고서 막 진상 떨듯이 이걸 소음이라고 어떻게 이거 불량 이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어필을 하는 소비자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개발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야, 요거 상쇄시켜야 돼. 야, 요것도 문제야.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거 문제야.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없애면 한결 더 좋아져. 다 좋잖아? 난 그게 그건데? 아니야. 잘 들어봐. 좋잖아. 이렇게 해야 진동, 소음, 이 이벤트에서 잡아낸단 말이야. 이렇게 미친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그렇게 미쳐서 일하는 개발자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율적으로. 왜? 태생이 그러니까. 특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 제네시스 90 같은 차가 꽁꽁 싸맸단 말이에요. 흡음재로. 그리고 이중 차원 글래스로.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외부의 소음 잘 안 들립니다. 거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지금 링크, 부싱 이런 것들도 평준화되어 있어서 7 시리즈 S클래스 못지않게 해놨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소음 진동 허시니스 잡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역상 사운드, 노이즈 캔슬링,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그것도 스피커 23개나 써가지고, 그 중에서 역상 사운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피커가 23개니까 넉넉하게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FFT 분석에 있어서 한국인 특유의 미친 듯한 예민함과 섬세함을 통해서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을 잡아냈으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이 G90가 이게 이 정도면은 MVH 부분과 관련해서는 굳이 독일 차들은 이제 훨씬 좋아요. 독일 차들보다는. 일단은 원래 독일 차들은 MVH에 있어서 엄청나게 메리트를 느껴서 타는 차가 사실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브랜드입니다. 이게 기안급을 타는데 잘 달리고 역동적이고 이런 거 사실은 좀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삼각별, 그리고 BMW의 원래 뮌헨 바이에른 집안의 문장인데 프로펠러 로고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거 갖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아우디의 포링, 그걸 통해서 이게 누가 봐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선택을 하는 거지, 정숙하고 조용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렉서스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잘 구현을 해냈는데, 이 렉서스가 지금까지 하드웨어 방식으로 그 완성도를 높여왔단 말이죠. 뛰어난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네시스 90도
렉서스 LS 시리즈 못지않은 하드웨어로 소음과 진동, 그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그런 완성도는 입혀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벤트 발생했을 때의 이 소음과 진동, 그로 인한 불쾌감을 저감하는 이 기술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 어떻게 개발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을 정도인데, 아마 한국인의 어떤 특성, 성격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집착,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립니다. 단연 독일, 일본, 기존의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 다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G80 EV, 이 G80이죠. 이걸 그 모델을 탔을 때도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전동화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기존의 내연 자동차의 플래그십을 운행했을 때의 느낌과 완벽하게 다른 가치와 완벽하게 다른 정숙성을 보여주지? 거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G90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동화 모델이 왜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를 너무나 아쉬워했던 겁니다. 지금 이 모델에서 구현되어 있는 MVH 정도면 여기에 전동화만 입혔다 그러면 프리미엄 세단의 지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충격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지금까지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가치 측면에서 제네시스를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제가 볼 땐 두 단계 정도는 진입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브랜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내연 자동차 또 생산 라인을 또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 분기별 뭐 영업이득, 뭐 또 생산 관련된 인원들, 뭐 시설, 뭐 이런 것들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엔진 관련해서도요. 지금 만들어 놓고 엔진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상만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EV가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게 되면, 그래서 확실히 차이나는 상품성을 통해서 프리미엄 세단, 이 플래그십 세단의 지도를 바꾸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내연 자동차 진영에 상당한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를 한 1년 정도 조금 긴 호흡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좀 내사를 내어주더라도 인상적인 브랜드 밸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느냐, 그 차이일 텐데, 뭐 경영진이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 G90 이거 발표를 하시면서 전동화 모델은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전동화 모델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뭐 저라도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분명히 전동화 모델 만들어 놓으셨고 아마 연말쯤에 공개를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지금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또 하부 쪽이라든지 트렁크 라인 이런 게 보시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까지도 감안을 하시는 설계예요. 또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전동화를 했을 때 충분히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타일을 심어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동화 모델이 분명히 같이 기획이 돼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같이 발표를 했었으면 판매량과 상관없이 제네시스가 새로운 세계, 지금 내연 자동차가 벌벌벌 떨는 부분이, 아 S클래스 이거 전통 헤리티지 이어나가고 이 가치 포기할 수 없는데, 7시리즈 S클래스 따라가면서 돈 많이 썼는데 겨우겨우 해놓은 게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전동화 모델이 나와가지고 다 새로운 시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안 그래도 억울한데 다 엎어지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 벌벌 떨고 있는 거를 제네시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뒤집어 엎을 수 있고, 그 시장을 정말 요즘 뭐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뭐든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정말 위력적일 때 발휘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면 물질적인 또 그걸로 인한 매출에서 오는 효과보다 더 큰
가치 측면에서 효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